네, 매주 금요일 정치 한수 시간입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좀 선거제 개편 관련한 예.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초 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이제 제시한 일정을 보면 2월까지 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두 가지 안으로 올리면 3월 중에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4월까지는 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그 일정을 갖고 이제 추진 중인데. 예.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놓고 이제 여야 대치가 지금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로드맵이 당초에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로드맵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정대로 될까요?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그 이재명 대표 건이나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없어도 예. 정개특위에서 그 2월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그것이 특히 선거구제는 예. 현역 의원들이 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 예. 그게 여야가 쉽게 합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게 내년 선거 1년 전에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돼 있죠. 그게 국회에서 한 번도 1년 전에 일정이 확정된 일이 없죠. 예. 그래도 뭐 올해는 또 저 의장께서도 의지가 또 강하시고 또 여건이 좀 다른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죠. 김진표 의장이 상당히 그 의지를 갖고 예.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소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예. 합의를 해줘야 되니까 예. 이게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정개특위는 뭐 그 어디 야당 단독이나 여당 단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어제 많이 이제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의장 그 직속의 기구죠.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그렇습니다. 기구에서 예. 선거제 안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좀 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두 가지는 이제 소선거구제를 예. 기반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예.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의원 수를 조금 이제 늘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하고 기존의 정개특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안이 있어요. 그러면 예. 7가지가 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압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장 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예, 제시하면서 그렇습니다. 속도에 예. 좀 예. 속도를 좀 낼 수 그렇습니다. 있을 이제 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정개특위에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제 의장 측에서 이제 안을 먼저 던져놓고 예. 던져놓으면 그 안을 갖고 가부가 이제 토론을 하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이런 생각에서 안을 내셨는데 예. 핵심은 두 가지 않습니까? 예. 선거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하느냐 예. 이 문제인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는 뭐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그건 지금 국민 정서에 안 맞죠. 국민들은 의원 수를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지역도 뭐 점점 소멸돼 가는데 국회의원 수만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 국민들의 일반 정서하고는 안 맞고 예. 또 선거구제가 소선구를 하되 도농복합형 뭐 중선거구로 늘리느냐 이렇게 중대선거구. 예. 선거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 수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300명이라는 수를 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속에 지역구 의원이 줄어드는 것만큼 비례대표를 늘릴 수가 있는데 예. 또 거꾸로 지역구 의원 수가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의장께서 의원 정수를 50명 늘려서 350명 해놓으면 선거구제 협상에 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 예.
그 의원정수 늘린다는 거는 예. 아마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예, 의장 직속 그 위원회 안은 이제 1번, 2번은 이제 의수를 늘리는 거고 예. 3번 안은 이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예. 하는데 지역구 의원 수를 좀 줄여서 그 줄인 의원 수만큼 이제 비례를 이제 늘린다는 조금 거죠. 늘린다. 예. 이런 이제 그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많이 예. 전에부터 안이 여러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의원수 늘리는 것도 비례도 하되 지역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한다든지 뭐 권역별 정당 명무제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 그게 참 여야 간에 합의 보기가 아주 예. 어렵고 또 이 농어촌 지역 의원하고 예. 도시 의원하고 또 다르고 그렇죠. 또 대도시 의원들하고 중도도시 출신 의원들하고 예. 또 선거구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의원들이 이해를 다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예. 아주 그 여야가 아주 혁명적으로 중대선거구를 한다. 예. 예를 들면 전국을 50개 선거구로 해서 한 선거구에 100만 명 단위로 한 선거구를 50개 선거구를 한다. 그리고 50개 선거구에 그러니까 50개 선거구에 100만 명 단위로 한다면 예. 100만 명이면 20만으로 하면 5개 의원이 5명이 나오고 예. 25만 명을 한다면 의원수가 4명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만 명 기준의 50개 선거구에 의원수를 4명으로 한다 해서 전체를 200명으로 하고 예. 그리고 한 50개 선거구에 한 명씩 예. 상원 의원을 뽑아서 예. 상원 의원 50명, 지역구 의원, 하원의원 200 명? 200명에서 예. 250명으로 한다. 예.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 정서에 의원 정수 줄이는 거하고도 맞고 예. 또 논의하기가 간단하잖아요. 예. 뭐 돈은 관계없이 그냥 100만 단위로 끊어나가면 그래 되면 아무래도 도시는 의원수가 많고 농촌은 의원수가 적을 수 있죠. 예. 그러나 그거는 50만 단위에 한 명씩의 상원을 둘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건 지역적으로 평준화가 되니까 예.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그 여야가 타협을 하든 안 하든 예. 단순하게 의견을 접근해야지 예. 이거 뭐 도남은 알겠습니다. 중선거구로 하고 뭐 이거는 복잡할 겁니다. 그래 되면.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개편안은 그 고모님의 어떤 그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래- 실제 논의되고 있는 어떤 아니, 내용 중에 하나인가요? 그 오래전부터도 아, 뭐 그런 물론 아이디어가 아는 제가 처음부터 냈습니다만 예. 오래전부터 예. 제가 현역 있을 때 그 의원들도 그것도 논의도 하고 그렇죠. 예.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례대표 50석 확대 제안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정개특위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뭐 뭐 비슷한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홍 시장은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예. 50명 늘린다는 거는 그건 안 맞죠. 예. 그건 아마 반대가 더 심할 겁니다. 찬성보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승자 독식이라든지 지금 현재 선거제도를 좀 개편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은 72%로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이제 어떤 개선안을 내놔야 되는 게 정치권의 그렇습니다. 과제인데 양당 독식, 양당제를 없애려면 다당제로 가야 되는데 예. 다당제를 가려면 대선거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로. 예. 그러니까 우선 네. 국회가 의원 정수 논하기 전에 네.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할 거냐 대선거구로 할 거냐 아니면 소선거를 유지하는데 의원 인원수를 예. 그러니까 국민 20만 단위를 뭐 50만 단위를 한다든지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선거구를 먼저 확정해 놓고 난 다음에 예. 의원 정수를 논해야지 예. 선거구는 확정도 안 하고 예. 의원 정수만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거는 예. 아마 합의 보기 어려울 겁니다. 예, 자 정개특위의 기존의 4개 안 그리고 어제 이제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내놓은 안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 또 의견을 그렇습니다. 또 예. 내놓고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런 그 논의 과정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노란봉투법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임위까지는 이제 통과가 된 상태인데 쟁의 행위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좀 제한하는 내용을 이제 골자로 하는 예. 그런 내용인데 이 법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이제 추진하다가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쟁점이 보시나요? 두 가지죠. 하나는 노조쟁의 대상을 늘리는 거, 예. 뭐 하청업체까지도 원청한테 이제 예, 원청을 상대로 예. 제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래 되면 노조의 정의가 더 이제 확대되는 거죠. 예. 또 두 번째는 노조의 불법 쟁의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그 노조에 청구하는 거. 예.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노조로서는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고 예. 사측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하면 다 기업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예.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 노조 단독으로만 그 주장해갖고 그걸 야당이 받아서 통과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가 많을 거예요. 예.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사측하고 합의도 보고 예. 여야가 합의도 봐갖고 예. 이런 그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에 걸린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합의가 봐야 후유증이 없지. 예. 합의를 안 봐놓으면 당장 여당 측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했으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꾸 전국이 자꾸 갈등만 생기고 점점 아주 혼란만스러워지잖아요. 예. 그 국민들을 보기에는 국민들을 봐서 짜증 나잖아요. 뭐 여야가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맨날 여야가 따로따로 노냐 이래 되니까 이 야당으로서는 뭐 그 노조 입장에서 절박한 거는 이해는 가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거는 여당하고도 합의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것이 법안이 무난하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노사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노측 의견만 듣고 사측 의견을 안 들어버리면 이게 경제 현장에서는 예. 문제가 많잖아요. 예. 문제는 또 이게 또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또 법안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예. 계속해서 이제 합의를 보는 그 시간을 가져가면서 오랫도록 이제 그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그렇습니다. 예. 합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지금도 더 시간이 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이런 말- 설사 금년에 안 하면 뭐 내년에 하더라도 예. 이게 합의를 해야지. 예. 이게 합의를 안 하고 통과시키면 후유증이 더 큽니다. 지금 오늘 그 민주당이 양곡법 예. 남아도는 쌀 또 지나치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을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27일로 앞서 지금 현장 기자의 말에 따르면 미뤄졌어요. 그래서 27일까지 정부 여당의 어떤 확실한 어떤 그 결단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민주당이 양곡법도 이제 지금 단독으로 한다는 하고 거죠. 있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간호법 간호사법도 단독으로 예, 한다는 따서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민주당이 조금 더 좀 그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속내는 뭐 내니 선거잖아요. 예. 선거니까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이해에 걸려 있는 거고 예.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이해에 걸려 있는 거고 예. 간호사법은 간호사들의 이해에 걸려 있는 거니까 예. 그들 그러니까 노동자들, 농민들, 간호사들은 그 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죠. 예. 그거는 민주당의 선거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맞물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수일 때 이거 통과시키겠다. 그런 유혹을 받겠지만은 예. 그러나 그럴수록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안일수록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저걸 만약에 양곡관리법도 쌀 생산량 쌀 소비가 점점 주는데 쌀 예. 이 지금 먹는 수가. 예. 근데 쌀 생산만 문장해 놓고 남는 거는 정부가 수매하라 그러면 정부로서는 식량 생산의 적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쌀 뭐대 예.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하는 거는 덮어놓고 생산만 하게 한다면 남는 건 정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양곡 정책하고도 이게 좀 안 맞을 거예요. 예. 나 그런 것도 여당과 합의를 봐야 되는데 예. 또 여당도
뭐 야당이 제안하는 게 당신네들이 선거 전략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예.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내야죠. 예. 뭔가 타협점을 제시를 하고 예. 요건 우리가 요 정도 양보할 테니까 요거는 당신들이 요 정도 양보해라. 그래서 뭔가 타협점을 만들려고 여당도 노력을 네. 해야지. 알겠습니다. 여당 뭐 무조건 야당 밀어붙인다고 해서 반대만 또 그건 능사가 아니죠. 예. 일단은 양국법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의장이 조금 중재안을 내놨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짧게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윤 대통령이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 예. 건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 이제 예, 예. 뭐 엄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이제 뭐 관련 수사단까지 출범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임기 중에 이제 노조의 어떤 부패 행위를 근절시키겠다 이런 예. 입장도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련의 어떤 그 노조에 대해 회계 투명성도 좀 더 좀 강화하겠다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쪽에서는 또 반대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조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국민들 있을까요? 입장에 예. 봤을 때는 대통령의 그 방향은 옳습니다. 예. 예,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을 없애겠다 이거거든요. 요점은. 예,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강성 노조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성 노조가 불법 폭력을 통해서 노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이건 맞겠다. 예. 이것이 이제 소위 그 대통령께서 뭐 건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예. 그러니까 건설 현장의 그런 소위 폭력을 통한 불법 행위는 건절하겠다 하는 그 대통령의 방침은 옳습니다. 예. 옳은데 이것이 방침은 옳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동자들이 이해를 좀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 잘못하면 건설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쟁의나 그걸 다 불법 폭력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으니까 예. 조사를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본 원칙은 맞지만은 예. 그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아주 그 섬세하게 해야 될 거예요. 예, 조금 더 좀 섬세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관련된 또 내용은 또 월요일에 박지원 예. 원장님께 또 여쭤서 또 계속해서 또 말씀 정치 한 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